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채널 건강하면 100세까지입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도와드리는 공간이에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걸어가 봅시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밤에 잠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자는데 한두 번씩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하루가 힘들어요. 그런 날이 자꾸 반복되면 몸이 축나고 마음도 무거워지죠. 밤에 자도 피곤한 이유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잠자기 전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는요. 바로 잠자기 전 이 행동 하나가 심장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못한다면 다음날 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이 가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쉬운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하면 100세까지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내 몸을 살리는 작은 건강 상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회복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며 지친 근육, 장기 그리고 머리까지 오직 잠을 자는 동안에만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낮에 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더 중요합니다. 얕은 잠만 자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잠을 푹 잤을 때만 몸의 세포들이 새로 태어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다음날 기운이 나죠.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아침에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점점 흐려집니다. 이런 변화들 단순히 잠을 못 잔 탓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엔 성장 호르몬이라는 회복 물질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오직 깊은 잠을 잘 때만 잘 나옵니다. 그래야 간, 신장, 심장, 근육, 뼈까지 제대로 쉬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많은 분들이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신다는 거예요. 뉴스 한 번, 유튜브 한 개, 카톡 한 번, 확인하다 보면 벌써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과 뇌에 지금은 낮이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몸은 자려고 누워있지만 뇌는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라고 착각하죠. 푸른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졸음 호르몬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졸려야 하는 시간이 와도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누워있어도 30분, 1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듭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잠이 들기 힘들고, 자는 동안 자주 깨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피곤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불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속에 담긴 내용 자체도 문제예요.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이고, 영상은 자극적이고 빠르며, 댓글은 감정을 흔들 수 있죠. 이런 정보를 잠자기 전에 보면 우리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싸우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쉴 수 없는 것처럼 뇌도 쉬지 못한 채 밤을 보내게 되죠.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각성 상태입니다. 잠을 자도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면 중 여러 번 깨게 되며 꿈을 많이 꾸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머리가 띵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늦게 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뇌가 아예 쉬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심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심장은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조금 쉬어야 합니다. 박동 속도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야 다음 날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뇌가 긴장한 상태라면 심장도 마치 지금은 위험한 시간인가 하며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밤새 과로 상태로 남게 되죠. 그 결과 몸 전체가 회복할 틈이 없이 다음 날을 맞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는 중 가슴이 두근거림, 자다가 땀을 흘리며 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함,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됨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심장이 쉬지 못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그리고 심장이 무리를 받으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입니다. 다행히도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매일 저녁 1시간 정도의 시간과 약간의 의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하루 루틴 매일 저녁 실천해 보세요. 이 시간엔 소화가 잘 되는 저녁을 드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국과 야채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쯤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식사를 마무리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TV, 스마트폰을 끄고 방 안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노란빛 조명과 잔잔한 음악은 뇌를 안정시켜 수면을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전자기기 사용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웃었던 일은 무엇이었지?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였지?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를 풀고 허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됩니다.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는 것도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무릎을 당기며 누워있는 자세로 허리도 풀어주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조용히 책을 읽어보세요. 에세이나 시처럼 짧은 글이 좋습니다. 뇌가 천천히 쉬기 시작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가 아닌 종이책이 좋습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고 뇌가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따뜻한 느낌의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침대에 누워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배를 부풀린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10번 반복해보세요. 이때는 눈을 감고 지금 나는 쉬고 있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호흡하세요.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서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깊은 이완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루틴을 3일, 7일, 14일 반복해보면 몸이 스스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저절로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반복된 행동은 뇌의 자동화 회로에 저장되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반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보다 함께 실천하면 더 좋습니다. 가족에게 나 오늘부터 루틴 실천해 볼게 하고 알려주세요. 자녀나 손주와 함께 조명 낮추기, 스마트폰 알림 끄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르신이 먼저 변하면 가족 전체에 좋은 영향이 퍼집니다. 잠을 못 자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심지어 치매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뇌는 기억을 정리합니다. 잠을 포기하면 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잠이 최고의 약이다. 잠을 잘 자면 병이 줄고 약의 효과도 올라갑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먼저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약을 먹어도 피곤하다면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심장이 쉴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으면 약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 조명, 스트레스, 음식, 카페인 등을 정리하지 않고는 약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제, 혈압약보다 중요한 건 수면 루틴과 환경입니다. 몸이 쉬는 걸 허락하는 습관이 가장 먼저입니다. 좋은 수면은 좋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수면제를 먹고 자도 자꾸 깨는 건 뇌가 아직 각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명, 스마트폰, 스트레스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특히 밤늦게까지 뇌를 자극하는 정보를 보면 약보다 더 강한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환경 변화 없이는 약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깨는 분들은 자기 전 루틴을 앞당겨 보세요. 일찍 자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밤새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방 온도가 너무 높아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20에서 30분 이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으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짧고 달콤한 낮잠이 활력을 주되 밤잠에 적이 되지 않게 조절하세요. 첫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화면이 뇌를 자극해 잠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 줄여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둘째, 방 안조명을 어둡게 바꾸고 소음을 줄이세요. 뇌가 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접등, 노란빛 조명, 조용한 음악은 뇌에 지금은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조용한 환경은 수면의 기본입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책, 스트레칭, 복식 호흡을 실천하세요. 뇌가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지만 2주만 실천해보면 신기하게도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루틴을 실천하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어르신이 먼저 바뀌면 가족도 함께 바뀝니다. 건강한 루틴은 가족 문화가 됩니다. 아이들도 더 빨리 자고 배우자도 일찍 쉬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심장이 쉬고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100세까지. 내일은 혈압약이 듣지 않는 이유와 짠 음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